내가 누군지 알아? 책임자 당장 불러! 고객님,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호텔 연회장을 갈라버렸습니다. 박진우는 눈이 흔들리며 이마에 금세 땀이 맺혔어요. 뭐야? 다시 찍어봐. 지금 장난해?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기계음이 두 번째로 울렸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요. 시스템상 현재 정지 상태입니다. 지배인이 다시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분이 목소리를 찢듯 소리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책임자 당장 불러.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저 집 진짜 VIP 맞아? 오늘 새며느리 소개 자리라며? 누군가 휴대폰 카메라를 켰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명의자 요청으로 VIP 서비스가 정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끝 한 여자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잔을 놓는 순간 정적이 더 차가워졌어요. 진우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자랑하던 모든 체면과 권위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정지시킨 명의자는 대체 누구인가? 반전사연 구독으로 함께해요. 24시간 전 법원 중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미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미나는 법원 민원 창구 앞에 서서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 서류의 마지막 칸이었죠. 15년 결혼 생활이 이 서명 하나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펜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조미나, 또박또박 썼어요. 손이 떨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가벼웠죠.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었어요. 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미나는 복도로 나와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엉덩이를 시렸어요. 미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였어요.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다가와 거침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반지. 미나는 차가운 금속 고리를 손가락에서 빼내어 그의 손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15년 전 약속의 상징이 바닥에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열쇠도. 미나는 가방을 뒤적여 은색 열쇠를 꺼냈어요. 그 열쇠로 몇 번이나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남의 집 열쇠가 되어버렸어요. 카드랑 통장까지. 미나는 지갑을 열어 가족카드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더 꺼내 건넸어요.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역할 끝났다. 도장 찍었으면 끝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 김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년이 드디어 나가는구나. 옥부는 서류 뭉치를 미나 가슴팍을 향해 거침없이 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15년이나 얹혀 살았어. 밥값도 못하는 게 뭘 그리 아까워해?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들어온다. 예쁘고 임신까지 했으니까 말이야. 옥부는 미나가 바닥에서 서류를 줍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거봐, 끝까지 바닥에서 기어다니네. 역시 그 정도 수준이야.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무릎을 굽혀 바닥의 서류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흩어진 종이 사이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혼 서류가 보였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하지만 서영이가 아이를 가졌고 진우가 변명하듯 말을 꺼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넌 처음부터 아내 같지 않았어. 그냥 동거인? 차가운 말이 미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나는 차갑게 끊어버렸어요. 행복하세요.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미나는 서류를 다 주운 뒤 일어나 진우와 옥분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약간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법원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속까지 시린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 변호사님, 오늘 날짜 기준으로 준비한 조치들 바로 실행해 주세요.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어요. 길끝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 금융센터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자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마음껏 즐기세요. 오늘이 마지막 일 테니까.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어요. 금색 풍선 장식이 천장까지 가득했고 새 가족 환영 파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시어머니 김옥분이 최서영의 손을 꽉 잡고 테이블 사이를 누비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새 며느리 너무 이쁘죠? 이번엔 정말 우리 딸 같아요. 서영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가 그녀의 임신한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머님 부족하지만 잘 모시겠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전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옥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며느리 구실 못하다가 쫓겨났죠. 애도 못 낳고 집안일도 시원찮고 15년을 참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예요. 옥분이 서영의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영이는 달라요. 벌써 아기도 생겼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옥부는 서영 손목에 반짝이는 명품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박진우가 술잔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건배. 바로 그때 거대한 태명 케이크가 올라왔습니다.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위에는 작은 아기 신발 장식이 올려져 있었어요. 태명 케이크예요. 아직 성별을 모르지만 미리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생명이 찾아왔어요. 전엔 그런 축복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옥분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을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미나의 결혼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어둠 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 시절은 이제 끝났어요. 옥분이 케이크 조각을 집어들어 미나 사진을 향해 던졌습니다. 쪽? 크림이 액자에 달라붙었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완성이네요. 옥부는 만족한 듯 손을 털었어요. 서영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케이크 자르기가 시작됐어요. 서영이 진우와 함께 칼을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연회장 한켠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음악이 더 크게 울려 퍼져 그 속삭임을 덮어버렸어요. 서영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잠깐 확인하더니 얼굴이 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거예요. 서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 그냥 행복한 시간이 마지막까지 이어졌으면 해서요. 연회장은 여전히 화려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결제를 위해 진우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지배인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고객님,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갈랐어요.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카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뭐야? 다시 찍어봐.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기계음이 두 번째로 울렸어요.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하객들이 하나 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배인이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상 현재 정지 상태입니다. 옥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책임자 당장 불러.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휴대폰 카메라를 켰어요. 명의자 요청으로 VIP 서비스가 정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10년간 자랑하던 체면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연회장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다음 날 오전 강남 백화점. 옥분과 서영이 VIP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파티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쇼핑을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내미자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VIP 등급이 일반 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영이 불안해하며 옥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뭔 소리예요? 내가 여기 10년 넘게 다녔는데. 주변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의자 요청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옥분과 서영이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간 서초동 골프장. 진우는 캐디백을 끌고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려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라운딩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던 참이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항의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일주일 전에 예약했는데.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비스 종료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어요. 회원 자격이 종료되었다고 시스템에 나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의자분께서 종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강남 대학병원. 옥분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특진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막아섰어요. 어르신, 일반 진료실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요? 내가 VIP 환자인데?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명의자분의 요청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디서나 똑같은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날 밤 진우네 집.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얼굴들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진우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백화점, 골프장, 병원. 전부 같은 말이야. 서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의자가 누구인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스포츠클럽, 호텔 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모든 곳에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회원 자격 종료, 예약 취소, 서비스 정지. 세 사람은 말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진우가 봉투를 뜯자 상환 요구서가 나왔어요.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를 보던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원 채권자 조민아. 세 사람의 시선이 그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일찍 진우네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진우 씨 맞으시죠?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든 커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옥분이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누가 회수 요청을 했다고요? 조민아 씨입니다. 이 집에 실소유 주시고요. 세 사람이 동시에 말을 잃었어요. 진우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15년간 살던 집이 남의 집이었다는 충격이 머리를 때렸어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명의상 소유자는 조민아, 박진우는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미나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오후 6시까지 퇴거해 주세요. 남자가 떠난 후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간 서영의 휴대폰.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이 서영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사기꾼 일가족 있다는 거 아셨어요? 서영이 글을 열어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진훈의 가족이 남의 돈으로 VIP 행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새 며느리는 임신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어머니들의 수군거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임신한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임신 사기까지? 경찰 신고감이네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서영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계속 새로운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벌써 따가운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강남경찰서. 형광등 불빛 아래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어요. 진우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수사관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상습 절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진우의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였어요. 15년간 타인 명의의 카드와 계좌를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민아가 고발인으로 나와 있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에는 카드 사용 내역, 계좌 거래 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빼곡했습니다. 진우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미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혼 후에는 정말로 남남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끝장이야.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6시 아파트 앞. 세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왔어요. 15년치 삶의 흔적을 몇 시간 만에 정리해야 했던 거예요. 서영이 울먹였어요. 임신한 배 때문에 캐리어 끄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옥부는 휴대폰으로 모텔을 검색했지만 카드는 모두 정지 상태, 현금도 얼마 없었어요. 바로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들이 나와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맞죠? 사기꾼 가족? 속삭임이 귓가에 꽂혔어요. 서영이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옥분이 뒤돌아 소리쳤지만 이웃들은 더 수군거렸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시선이 따가웠어요. 캐리어와 초라한 모습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영은 배를 감싸며 구석에 웅크렸어요. 찜질방에 도착했어요. 1인용 방 3개를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딱딱한 바닥이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진우가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년간 누렸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옆방에서는 서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나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뒤였어요. 3일 후 찜질방. 진우가 딱딱한 바닥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진우 씨 맞으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이동혁입니다. 진우는 의아했어요. 또 미나가 무슨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10분 후 찜질방 로비에서 키 큰 남자가 고급 양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세련된 안경에 명품 서류 가방까지. 진우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였거든요. 부팀장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조미나 부팀장님 말입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부팀장이라고? 미나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동혁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지만 진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지시킨 게 복수가 아닙니다. 원래 권한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채무자 박진우.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서류는 카드 구조 도표였어요. 주카드 조미나 가족카드 박진우, 김옥분. 진우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세 번째 서류 묶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명의자란에 조미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용 주체는 가족이셨지만 법적 권한은 처음부터 부팀장님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쌌어요.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서류가 나왔어요. 삼성금융 투자전략팀 부팀장 조미나.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나가 결혼 후에도 계속 금융 전문가로 일했다는 것이었어요. 15년간 꾸준히 승진하셨고 VIP 생활도 모두 부팀장님 수입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진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15년간의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자신이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번 돈으로 얹혀 살았던 거였어요. 무능한 남편,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는 현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부팀장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이동혁이 명함을 건네며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정리 단계였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예요. 이동혁이 떠난 후 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찜질방 로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명함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미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평생 속고 살았던 바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법무법인 정의. 진우는 고층 빌딩 40층에 위치한 법무법인에 도착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고급 가구들이 그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동혁이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개의 서류 뭉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관계권력의 역전이 확정됩니다. 이동혁이 첫 번째 서류 묶음을 펼쳤어요. 서류 상단에 굵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채무자 박진우 연대보증인 김옥분. 하지만 그 옆에 더 큰 글씨로 채권자 조민아가 적혀 있었어요. 진우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가족카드 구조를 한 장으로 정리한 것이었어요. 주카드 조민아에서 뻗어나간 선들이 가족카드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미줄 같았어요. 사용 주체는 시댁이지만 법적 책임과 권한은 모두 부팀장님께 있었습니다. 이동혁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세 번째 서류 묶음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결제 내역, 보증 계약, 대출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15년간의 모든 거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넘겨보며 절망했어요. 골프장 회원권 구입비 3천만 원, 명품 가방 구매 2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접대비 500만 원. 모든 것이 미나명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총 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5년간 약 12억 원입니다. 진우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12억 원이라니. 자신이 평생 벌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동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조민아의 금융 경력과 현재 자산 현황이었습니다. 부팀장님은 결혼 전부터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대학교 경제학과 수석 졸업,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 현재 삼성금융투자전략팀 부팀장으로 연봉 1억 2천만 원입니다. 진우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자신의 연봉은 4천만 원이었거든요.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연간 소득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서류에는 주식 투자 내역, 부동산 수익, 금융상품 이익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나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동안이 아니라 치밀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부팀장님의 호의에 의존해서 생활하셨던 겁니다. 가족이니까 묵인해 주신 것이고요. 진우는 머리를 감쌌어요. 15년간 자신이 가장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착각이었어요. 실제로는 아내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존재였던 거였습니다. 부팀장님이 왜 10년을 숨기셨을까요? 이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기에 미나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내가 밖에서 일하면 남편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대했던 것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죠. 이동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금까지의 몰락은 단순한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부팀장님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진우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절망적이었는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주 후 강남 금융센터. 조민아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첫 프로젝트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투자증권 리스크관리 컨설팅 계약 마이너스 10억 원. 미나의 금융 전문성을 인정받은 첫 번째 성과였어요. 휴대폰에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15년 만에 제 이름으로 받는 첫 번째 인정이었죠. 온라인에서는 미나에 대한 기사가 화제였어요. 조미나, 금융업계 떠오르는 별로 재조명. 미나의 화려한 경력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대학 수석 졸업, 금융감독원 경력, 현재 연봉 1억 2천만 원. 댓글들도 호의적으로 바뀌었어요. 15년간 무능한 남편 먹여 살린 거구나. 이제야 진짜 실력 발휘하는구나. 남편이 완전 기생충이었네. 한편 찜질방에서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진우가 스마트폰으로 같은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서영이 임신한 배를 안고 편의점에서 돌아왔어요. 1,000원짜리 우유 하나도 고민해서 산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을 보지도 않고 장을 봤는데 이제는 모든 게 부담이었죠. 언니 기사 봤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동네 맘카페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며느리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어떻게 15년을 참았을까? 성인군자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혔을까 상상도 안 가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VIP 며느리 어머니로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찍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옥분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같은 시각 미나는 강남 백화점 VIP 라운지에 있었어요. 새로운 정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본인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죠.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며 쇼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나는 강남 중심가의 새 사무실을 둘러보았어요. 넓은 창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위치도 좋고 규모도 적당하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명했어요.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15년간 살았던 아파트가 보였어요.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독립적인 컨설팅 회사를 차릴 계획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찜질방에서는 세 사람이 좁은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1년 후 같은 강남 카페. 조미나가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경제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미나 대표, 올해 금융 컨설팅 업계 신인상 수상. 1년 전 설립한 컨설팅 회사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직원 10명,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신의 회사 간판이 보였어요. 조미나 금융 컨설팅. 미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미나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진우는 헐렁해진 정장에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초췌하고 굽은 어깨가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김옥부는 지팡이에 의존해서 겨우 걸어왔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를 내려다보던 거만한 시선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서영은 아이를 힘겹게 안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나 자리를 차지했다고 우쭐해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세 사람이 미나 앞에 섰을 때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여유롭게 앉아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1년 전 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때 미나에게 역할 끝났다고 차갑게 말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앞으로 나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나에게 쓸모없는 년이라고 독서를 퍼부었던 그 목소리로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서영도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의기양양해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나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미나 앞에서는 모두가 작아 보였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아이용품비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옥분의 병원비도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우의 절망적인 질문에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냉정하지만 따뜻한 대답이었어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미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미나가 일어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길 위에서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었어요. 네, 조미나입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조미나의 통쾌한 복수, 어떠셨나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서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